빅비즈니스 하는 프로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지금 이제 펑메이 미용병원이라고 제가 합자병원 설립한 병원에 지금 총경리를 하고 있고요. 또 상해 아우라 유한공사라고 제가 피부과 프랜차이징 때문에 상해에다 만들어 놓은 투자법인이에요. 거기 이사이고 또 모세 유한공사는 사실 치과 프랜차이징을 하려고 제가 상해에다 같이 만들어 놓은 투자법인이에요. 네. 그리고 블리스 클리닉은 미국에 사고 있는 한의원이고요. 중국 쪽 다니다 보니까 남통시 상해 우에 있는 도시에서 또 경제 고문도 주더라고요. 친구가 그냥 주더라고요. 한 번밖에 안 갔는데 남통시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이슈를 던져보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중국 의료가 좀 변화가 좀 있어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원장님?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 중국이 의료 시장을 알려면 크게 의료 시장이 원래 모든 의료 시장이 뭐랑 뭐가 있죠? 의료 시장은 크게 어느 나라나 뭐가 있고 뭐가 있죠?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죠. 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얼마나 되나요? 공공의료가? 100% 공공의료가요? 아니죠. 우리나라 공공의료라고 보면 안 되죠. 원장님 지금 병원 민간이잖아요. 네. 실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10%가 좀 안 되죠. 우리나라는 실제 안 돼요. 10%가. 그런데 중국은 병원 개수로 칠게요. 병원 개수로 치면 민간 병원이랑 공공병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에 비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공공이. 민영병원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예. 민영병원이 지금 중국이 11,000개예요. 11,000개. 11,000개. 병원이. 11,000개인데 이게 전체 개수로 치면 43% 정도 됩니다. 중국 전체 병원 개수에. 병원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면 그 구멍가게 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예, 아니고 백병상. 백병상 이상. 예. 그래서 43% 정도가 병원이 민영병원이에요. 근데 요 데이터 많죠. 민영병원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수치로 봐야 돼요. 무슨 수치로 보냐? 매출이나 환자 베드수로 봐야 돼요. 병원 수는 이런데 베드수로 보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베드수. 전체 베드수로 치면은 1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수로. 근데 규모로 따질 때 우리 병원 수보다 베드수로 보는 게 맞죠. 예, 베드수로 보면 10%예요. 그럼 중국 전체 의료 시장의 파이에 실제 민간 병원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매출이나 차지하는 퍼센트는 10%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는데 그 10%에 또 이 10%에 7%를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10%에 7%를 차지하고 있는 애들, 70%를 점유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점유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 푸첸계예요. 푸첸계. 민간병원의 70%, 민간병원의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애들이 지금 푸첸계 애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제 남의 이제 파트너가 병원 하나 하자고 그래서 위생부 수입이 소개해서 갔더니 병원을 11개 하고 있대요. 제 남에서만 산부인과, 뭐 비뇨기과. 그러면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이 친구는 푸첸계구나. 11개를 하고 있으면 거의 푸첸계일 확률이 몇 프로예요? 70%인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실제 거의 99%라고 보면 돼요. 중국 갔는데 민영병원에서 병원을 많이 하고 있는 파트너를 만났다 그러면 거의 90%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푸첸계예요, 푸첸계.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르게 요즘 푸첸계들이 푸첸계라고 얘기하는 걸 창피해요. 잘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이 사고가 터져가지고. 이 사고가 터져서 푸첸계들이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뭐 남방에서 성형외과 한다. 성형외과 뭐 2-3개 한다. 성형외과 10개 한다. 다 누구라고 보면 돼요? 거의요? 푸첸계입니다. 네.
푸틴계라고 보면 돼요. 그 젊은 청년 하나가 그 무경 국경 총대 제2병원 인민병원이죠. 국가병원에 들어가서 치료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제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치료하면 안 되는 걸 치료한 거예요. 그 병원에서. 그래서 그 병원에 인터넷에서 이게 되게 유망했던 청년이었나 봐요. 이 친구가. 찾아 들어가 봤더니 그 병원이 푸첸계가 이 병원 안에 들어간 거지. 한 끼 까를. 요 부분만 맡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당연히요. 푸첸계들이요. 다 이렇게 리베이트에서 뒷돈데 로비로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뭐 돈 다 들어갔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비상식적으로 이제 돈을 번 거죠. 사실 돈을 벌다가 사고가 이제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푸첸계가 작년에 엄청나게 공격이 되고 이슈가 됐어요. 이게 뭘 바꿨냐? 우리나라는 키워드 시장을 누가 지고 있죠? 네이버가 지고 있죠. 중국은 어디가 지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바이두라는 데가 짓고 있어요. 바이두의 의료 광고를 들어가 봤더니 바이두 의료 광고에 40%를 푸첸계가 돈을 내거든요. 바이두 의료 광고의 40%를. 얼마나 얘네들이 마케팅을 퍼부는지 알겠죠? 네.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상상도 못한 돈이겠죠. 그래서 사실 정부가 바이두도 지금 의료 광고가 한 개 그 법이 생겼어요. 무조건 못해요. 그게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참 이 푸첸계들이 사실 푸첸성에서 푸첸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그 피부과로 약 팔던 애들이 커지기 시작해서 늘리기 시작해서 제자들이 늘려서 지금 민간 시장을 그렇게 중국 의료 시장을 70%를 점유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철저하게 뭐가 돼 있겠어요? 예, 아주 카르텔이 심합니다. 푸첸계는 딱 가면은 헤드급은 푸첸계 아니면 못 올라가요. 아예 못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중국이 민간 시장도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푸첸계들이 그렇게 다 서로 카르텔처럼 섞여 있어요, 자본 투자가. 다른 병원들인데도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뒤에서 보면 뭐예요? 한 통이에요, 한 통. 네. 푸첸계랑 싸우면은 진짜 힘들겠죠. 네, 진짜 힘들겠죠. 심지어 얘네들이 얼마나 비양심적이냐면 한자 차트도 바꾼대요. 제 중국 친구들은. 얘가 안 걸린 병을 걸렸다고 거짓으로 쓸 정도로 비양심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위해서는 병이 없는데 병을 쓰고서 치료를 한대요. 네, 그 정도로 상식이 어긋나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최근에 또 푸첸계에 나온 애들이 또 그 강자로 나간 애들이 있어요. 좀 더 개선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좋은 모델로 나간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푸첸계는 그 중국에 지금 좀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럼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간 의료 시장을 더 키워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푸첸계가 좀 형편이 없어요. 문제가 많고. 근데 얘네들은 제약을 했는데 더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오히려 우리가 나가기 되게 좋은 찬스는 많아요. 지금 성정부에서 윗정부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사실 국제병원 유치가 있어요. 국제병원, 해외병원을 유치하라고 다 하달이 내려와 있어요. 공문이요. 왜냐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의료시장에 불만이 너무 많잖아요. 인민병원, 최고 좋은 인민병원을 가요. 우리가 중국에서. 뭐 삼공일병원. 삼공일병원 가보면은 중국에서 최고 좋은 병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때요? 아직 하드웨어야 크지만 안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건 상당히 부족하죠. 네. 그럼 중국에 좀 사시는 분들은 다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불만이죠. 돈이 있는데 가면 어떻게 돼?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백 써야 되고 또 가보면 시설이나 이런 건 딱히 아주 탁월하진 않아. 근데 더 문제는 안에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는 더 문제죠. 그러니까 불만이 많잖아요. 불만이 많은 것들을 일부 민간병원에서 해결해 주는데 민간병원에 뭐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신뢰가 없어요. 신뢰. 예, 아예 없어요. 예, 신뢰가 없어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그 차이에 대해서 완전히 잘 이해해야 돼, 그 병원에. 그럼 신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만약 척추가 안 좋다 그러면 간절병원을 가잖아요. 종합병원을 가든지 전문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전문병원들이 사실 한 10년 전부터 엄청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전문병원에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뭐 피부과 간다. 종합병원 피부과 가진 않잖아요. 이제 민간의 로컬에도 피부과에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소비자 그 뭐가 쌓인 거예요? 치과 하면은 굳이 종합병원 안 가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치과 병원을 갈 수도 있고 동네 치과를 갈 수도 있고 가잖아요. 그게 뭐가 쌓인 거예요? 로컬의 치과들의 역량이 다 올라가면서 수준이 큰 차이가 안 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거기 갖고 신뢰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이스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척추관절 아프면 7, 8년 전에 저한테 그 지인들이요. 삼성병원 혹시 아냐? 디스크 수술해야 되는데 아산병원 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작년, 재작년부터는 저한테 혹시 임천병원 아냐? 내세사랑병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7, 8년 사이 변화를 느끼는 거죠. 그전엔 다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전문병을 물어보니까 그 10년 사이에 브랜드가 생긴 거잖아요. 치과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병원 치과가 우리나라가 안 크잖아요,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로컬 강자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소비자들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어떠냐? 아직까지 이 패러다임까지 안 온 거죠. 왜요? 로컬의 강자들과 로컬의 뛰어난 병원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또 더군다나 로컬에 있는 70%를 점유하고 있는 병원들이 누구예요? 푸챙기 애들, 형편없는 마인드가 없는 의료에 그런 애들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신뢰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 임입병원 가는 거예요. 예, 임입병원 가는 거예요. 왜 임입병원은 막 환자가 넘치는데 왜 민간병원 힘드냐? 아직 신뢰가 형성이 안 됐어요. 왜? 제대로 된 병원을 체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이 병원 갔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민간병원인데. 그리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아예 신뢰가 안 하죠. 신뢰 자체가 없죠. 근데 진짜 괜찮은 병원들이 있어요. 민간병원. 그럼 소비자들은 그 병원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하겠죠. 근데 그게 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중국의 의료시장은 민간 시장을 키우려고 해요. 중국 정부도 지금 민간 의료를 키우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전적으로 신뢰가 다 임입병원에 몰려있는 상태인 거죠. 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병원들이 나오지 못한 거죠. 민간 시장에 1만 1000개나 있는데 11,000개나 있는데 11,000개 중에서 민간병원에서 아주 탁월한 병원들은 아직 손가락에 꽂을 만큼 몇 개 안 되고 아직도 잘하는 병원 하면은 전부 임밀병원인 거죠. 사실 임밀병원인 거죠. 100개 하면 100개에도 못 들어가 하나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병원, 아산병원 전부 다 뭐예요? 전부 기업이 차린 병원이잖아요. 우리나라 1, 2 병원이 이제 그 병원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그쪽에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더 오히려 우리나라 어딜 신뢰를 안 해요? 국가병원을 신뢰를 덜 하죠. 오히려 서울대가 전적이었잖아요. 서울대가 다 뺏긴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왜요? 안 변하고 민간병원은 성장을 했고 우리 국가에서 하는 대학병원들은 성장이 좀 더 늦었던 거잖아요. 변화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세가 뒤바뀐 거잖아요, 사실. 중국도 그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어쨌든 그건 10년, 20년 걸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요. 중국의 의료시장의 전체 시스템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혹시 그 병원급 말고 의원급은 의원급은 완전히 신뢰가 없어요. 진소라고 하거든요. 네. 그나마 지금 이제 성형외과 부분은 치과랑 성형외과 이런 부분들이 그 인베스트가 넣어서 프랜차이즈들이 강하게 생기면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서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성형외과로 종합병원 가지 않거든요. 중국도 벌써 민간 성형외과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런 데들의 신뢰들이 많이 쌓여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아직 치과 같은 경우는
그 민간으로는 안 가요. 제가 처음에는 그게 저도 중국 다닐 때 항상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했는데 민간 치과를 갔을 때 정말 뛰어난 데들이 그렇게 아주 뛰어나다는 데가 없는 거예요. 예, 막 이제 한국 뭐 시스템들 가까워서 막 카페에서 조금씩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시장을 움직일 변화를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한두 개 병원에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힘들고 몇 개 병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부분 진소 우리나라처럼 의원이거든요. 진소들은 가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작고 형편없고 개념 없고 그래요. 그냥 정말 뭐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옛날 우리 시골병원 가면은 진짜 개념 없는 뭐 위생이나 이런 개념이 진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부분이라 보니까 또 의원에 대한 작은 거에 대한 신뢰가 적은 거죠. 혹시 상해나 베이징에서 대도시의 진급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급의 의원 정도는 있는 수준인지 대도시? 이제 그 진소들 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치과나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나 이런 데들이 푸친키 자본이 들어온 병원들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다 찾았죠. 이제 가고 있죠. 다 그렇게요. 네. 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뭐 대도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에는 벌써 피부과 성형외과 갈 때 글로 가잖아요. 예, 좋은 의사가 있는지 보고 가는데 아직 뭐 시골은 그런 진소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의 의원학과는 달라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성형수술 받으러 종합병원 가진 않잖아요. 네, 당연히 성형외과로 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성형외과는요? 왜 성형외과 오늘 사실 그 분당서울대병원 그 성형외과 교수님도 지금 온다고 못 왔는데 왜 글로 안 가고 왜 로컬로 가는 것 같아요? 성형외과는요? 제가 지금 전공이 성형외과. 네. 성형외과는 성형수술, 미용수술도 하지만 재건수술을 해야 되는 보존이기 때문에 재건수술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대학병원에서. 그러니까 미용수술 전적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미용수술 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민간병원 가는 거죠. 병원에서. 지금 뭐 병원들이 중소병원들도 그렇고 제가 가면은 성형외과들을 도입하려는 병원들이 있어요. 중소병원도 그렇고 성형외과 과를 하나 만들어서 미용 쪽을 해보려고. 근데 제가 다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불가능한 전략이라고 거의 얘기를 해요. 오히려 병원 안에 들어간 성형외과가 미용과를 갖다 놓은들 잘 될까 했을 때 저는 잘 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중소병원들한테 전략적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왜 피부과는 중소병원으로 안 가고 왜 로컬로 갈까라고 내가 물어봐요 항상. 왜 로컬로 갈까요? 동네에 피부과는 가는데 왜 여기는 피부과 중소병원 안 올까요? 라고 물어봐요. 병원에서 직접. 제가 하는 말이 솔직히 경쟁력이 더 없으세요. 그래요 제가. 네, 경쟁력이 더 없어요. 여기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로컬 쪽이 저는 많이 좋아졌고 강자들이 많이 자리가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중국이 큰 도시부터 해서 다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미용과도 다. 치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민간은 어때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빠르고 지금 로컬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님들 다 열심히 하잖아요. 생각해요. 예, 생존하려고 다 경쟁하고 막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사실 치과 생존하려고 엄청나게 변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에서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거고요. 아무래도 공공병원은 지금 한계가 있죠. 근데 공공병원이 지금 더 큰 문제가 지금 화두가 돼 있어요. 중국은. 뭐냐? 지금 공공병원의 의사들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공공병원에? 중국 공공병원 교수님 200만 원. 200만 원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기본 피가 각 이제 들어가서 1년차 교수들은 40만 원부터 거의 받아요. 맞나요? 40만 원? 50만 원 받나요? 베이징 따시가 진짜 낮아요. 그리고 교수님들 되면은 이제 올라가봤자 사실 말씀한 대로 200만 원 정도면
근데 200만 원으로 생활이 되나요, 그러면? 생활하기가 힘들, 뭐 하시는 분들 다 생활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이 버는 건 다 어디서 수익을 내겠어요? 많이 버는 돈은 대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죠. 돈이 나오시는 부분이 뭐예요? 치과에서 잘 모르시는구나.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가장 큰 돈이 뭐였어요? 제약사에서 주는, 의료기기에서 주는 리베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받는 촌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채널에서 돈을 벌어요. 정말 심하게 벌어요, 지금. 네. 리베이트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 그런 이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요한 과예요, 내과. 중요한 과면은 언제 그만 찍자? 중요한 얘기.